안녕하세요. 솔로몬 코리아 KTV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내용 중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아슬아슬, 정책은 조마조마. 한국경제신문의 강석훈 교수님과 상권 분립에 실패한 이유, 민경국 교수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아슬아슬, 정책은 조마조마. 코로나는 재확산, 경제는 깜깜, 미중 갈등에 반도체도 타격 우려. 기업들을 뛰게 할 국가 전략 있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슬아슬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고 서민들의 삶은 추락 직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도 아슬아슬하며 금융과 실물 괴리 현상은 점점 뚜렷해지고 실물 부분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이너스 숫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식값과 채권값은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승을 예고하는 돈값과 경기 하락을 예고하는 금값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80포인트 정도 이상 떨어질 대로 제2의 팬데믹 현상이 오는 걸 느껴갖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아슬아슬하게 하는 당면 요인이라면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근본 요인입니다. 미중 갈등은 미래 패권을 걸고 싸운다는 점에서 단기전에서 이고 장기전에서는 생사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전쟁은 본격화됐고 한국도 주요 참전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생산 장비,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정책이 뒤얽힌 글로벌 반도체 대전입니다. 한국과 대만, 중국은 반도체 생산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을 선택하는 국가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5년 이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와 세계 각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오랫동안 배타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을 배척하고 자국 배터리 업체를 육성했습니다. 이렇게 육성한 중국 기업의 배터리 세계 전기차 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국가 전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미래 패권을 놓고 격돌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조마조마합니다. 이미 조급한 방역 지침 완화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재확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분별한 재정 투입 탓에 정작 필요한 때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편가르기로 부동산 정책은 정치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는 사람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우리 경제의 문제조차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대치를 하는 가운데서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어색해 보이는 동맹은 장차 중국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테슬라의 장기 전략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향후 미중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어떤 막장 드라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결과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소니 뮤직사와 협업을 통해 순전히 일본어로 구성되고 K-팝 노하우로 육성된 신인 걸그룹 니쥬를 탄생시켰습니다.
최근 니주의 대활약에 힘입어 JYP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냐 아니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를 명령할 수 있지만 국제 문제는 다릅니다. 국내에서처럼 경직된 이념의 잣대로 조급하게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치열한 국익의 장에서는 최고의 선수가 최선의 국가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 전략은 무엇이고 과연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든 전기차 배터리를 팔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처절한 절박함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상권 분립에 실패한 이유, 자유주의 핵심 원리인데 우리 스스로 법치를 걷어찼습니다. 권력 집중 패해보는 건 아닌가? 빈 껌대기만 남은 상권 분립, 시급은 적립하다고 합니다. 강원대 명예교수 민경국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 권력 분립의 취지는 그들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권력 분립은 동서의 보편적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우리를 간섭주의,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상권 분립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예컨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자를 징벌하는 부동산 3법, 거주의 자유를 제약하는 주택거래 허가제 등과 같이 주택 공급 확대가 이날의 징벌적 세금과 규제를 통해 뛰는 집값을 잡으려는 입법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는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이를 견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간 강제 단축, 세금 일자리 정책, 경제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는 그런 정부 정책을 법리라 뒷받침한 이쯤에서만 봐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 분립은 실패한 게 틀림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과 협의하지 않는 거대한 여당의 입법 폭주에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불가능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물론 검찰까지도 정부의 신여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은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은 진정한 상권 분립은 무엇인가 문제란 전착하지 않은 채 고장난 권력 분립 원인보다는 결과만을 설명할 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권 분립을 민주정치의 핵심 원리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이는 착각이고 상권 분립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권 분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분립과 법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걸 주지해야 합니다. 법치는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정치적 이사입니다. 이런 것이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상권 분립의 본 모습입니다. 법치란 입법부로 하여금 보편적 성격의 법만을 제정하게 하는 원칙이며, 그런 법만이 법다운 법입니다.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특정 그룹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의 법이라면 보편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노동 세력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낳는 등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주는 기업들을 억누르거나 소급 입법으로 임대인의 주택 소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명령일 뿐입니다. 보편성을 갖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서 똑같이 존중하는 데 비해 명령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인간은 정부에 예속돼 통치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했더라면 자유를 확립,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치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는 일, 영장에도 없는 사유로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 부문만을 본다면 고용, 성장, 빈곤, 양극화를 비롯해 사회적, 정치적 갈등, 도덕의 추락 등 오늘날의 심각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을 다른 길로 끌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신을 구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 주권입니다. 상권 분립으로부터 법치를 걷어차 버려 권력 분립을 형해한 장자크 루소 전통의 국민 주권이 아니던가, 이로부터 백지임을 받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의 권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은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총리와 각부 장관은 집행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최고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법도 정해져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민주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이익공유제 등 반법치 사회주의 정책도 그래서 언제나 환영받는 실정입니다. 우리와 그들로 편가르기 하는 것도, 진영 논리에 따른 차별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제한 없는 민주가 그 실질을 갉아먹고 빈 껍데기만 남겨놓은 상권 분립의 탓입니다. 법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상권 분립을 확립하는 게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상황은 아슬아슬, 정책은 조마조마, 상권 분립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